등비급수 1단계, 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비수열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쭉 더한 걸 바로 등비급수라고 했고요. 이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바로 1-공비분의 첫 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식을 쓰려면 이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 조건은 바로 공비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지난 시간에 바로 다짜고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이런 조건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N이 이런 등비수열일 때 지금 공비 r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으면 어땠습니까? 극한값이 0으로 간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습니다. 공비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극한값이 0으로 간다. 자, 그리고 공비 r이 1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수렴하긴 하는데 이거는 첫째 항으로 쭉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 항에 수렴한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설명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둘 다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의 상황이었고요. 첫째 항이 만약에 0이라면 애초에 0부터 시작해서 공비가 몇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0으로 수렴한다. 뭘 곱하든 계속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위에 두 개는 그러니까 첫째 항이 0일 때랑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그렇죠. 0으로 수렴하잖아요. 이렇게 등비수열이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할 때는요. 합도 수렴한다. 이 등비 급수도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급수와 극한값을 비교할 때 원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항상 급수가 수렴한다. 이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반대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들도 웬만하면 다 급수가 다 수렴하거든요. 반례가 오히려 몇 개가 없습니다. 그 반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도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한다. 그 수렴하는 값은 1-r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의 경우 지금 r이 1일 때는 계속 첫 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첫 장을 계속 더해주면 당연히 발산하게 되겠죠. 이때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두 줄, 첫 장이 0일 때나 아니면 공비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바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 필기해 두시고 암기까지 꼭 끝내셔야 됩니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다르다는 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거기까지 확실히 암기를 해 두시고요. 암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다음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첫 장이 0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공비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가 나왔잖아요.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렴 조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첫 장이 0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공비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거나. 자, 그랬을 때 저 일반항을 보니까 첫 장도 공비도 4분의 3x-2잖아요. 자,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면요. x가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2번에 있는 부등식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등식과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번에 있는 지금 x는 3분의 2는요. 2번에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번 조건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범위, 이 x가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2 사이에 있다. 이 범위 안에서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x는 0이랑 1만 포함되겠죠. 정답은 두 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급수인데요. 지금 x, 그 다음에 x 곱하기 3-x, 그 다음에 x 곱하기 3-x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3-x, 그리고 첫 장이 x인 등비급수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어떻게 했습니까? 공비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건 두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첫 장이 0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그래서 자주 까먹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첫 장이 0인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두 번째 조건만 생각해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첫 장이 0이 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첫 번째는 첫 장이 0이다. 이거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에는 x, 공비에는 3-x를 대입을 해서 이걸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니까 1번에서 x는 0, 그리고 2번 조건에서 2번 범위에서는 x는 2에서 4 사이에는 3밖에 없겠죠. 이렇게 정수 x는 두 개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번 조건을 생각을 안 했다면 대부분 3, 한 개만 생각했겠죠. 그래서 1번 조건이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첫째 항이 0인 경우 항상 명심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등비급수의 합이 존재하도록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항상 첫째 항이 0이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자, 첫째 항은 몇입니까? 저거 보니까 x 플러스 1이 첫째 항이고 공비는 1 마이너스 4분의 x잖아요.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고 얘네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정리를 해보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번에 있는 부등식을 정리해보면 x는 0에서 8 사이다. 자,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0만 빼고 다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1번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1을 빼먹게 됐었겠죠. 이게 문제를 풀 때 개수 하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